네, 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내일장 방향과 속도를 한 번에 잡아보는 긴급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는 두 가지 안건 다루면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 깊게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입니다. 소재민 JNC 투자자문 대표,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건 살펴보기 전에 오늘 시장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올해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형주 위주로 강세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걸까 좀 싶기도 합니다. 이런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건강한 흐름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소재민 대표님,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오르는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시장 지수 막 4,900, 5,000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아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4,150포인트부터일 거예요. 네. 이렇게 시장 지수는 막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나만 소외받고 있나? 이런 기분 오히려 더 많이 드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지금 거의 쉼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숫자 비교해 보면은 거의 하락 종목이 우위에 있던 시장들이 최근 상승 시장에서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겉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 약간 알맹이는 부실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네. 건물을 올릴 때도 이게 기둥을 딱 세우고 콘크리트를 채워서 이렇게 탑을 쌓아서 올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랄까 그냥 기둥만 한 100층까지 올려놓고 와 지금 우리 건물 100층짜리야. 네. 약간 이런 기분이라서 약간 견고하지 못한 상승이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국내 증시는 이거보다 더 오를 거예요. 하지만 과열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부담 요소고요. 사실 걱정되는 건 이 과열이 뭐 횡보를 통해서 풀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투매를 통해서 이 과열을 풀어내는 중간에 조정이 한번 나온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잘 올라갔던 우량주들만 빠지고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이 투매가 나왔을 때 대형주 무너지면 중소형주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같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건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위태로운 상승이지만 또 시장에 참여할 수는 아예 참여 안 하기도 애매한 약간 그런 시장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시장이 많이 과열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변영인 대표님 계속 이렇게 지수가 연일 오르고 코스피는 신고가를 돌파하는데 막상 진짜 돈 벌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가는 종목만 가고 내 포트에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럴 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오를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할까요? 이게 참 질문이 어려운 답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보면 일단 소외가 됐다라는 게 종목적으로 보면 이제 실적이 안 좋거나 네. 뭐 센티가 안 좋거나 전반적인 어떤 내러티브도 좀 약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아요. 업황이 좀 좋지 못하고 잠재적인 어떤 실적 리스크가 장기간 좀 이어지고 있다는 뭐 그런 부분들. 다만 선별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60일 기준에서 오늘 60일 저가 종목들을 보면 상당수가 뭐 제약바이오, 화장품 같은 종목들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실적과 좀 대비해 봤을 때 이제 다 안 좋다고 좀 볼 것인가 또는 잠재적인 어떤 모멘텀이 크게 좀 훼손된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일단 모두 다가 아니라 이제 시장이 너무나 이제 주도주에 좀 쏠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급 수위가 좀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두 다 정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선별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어떤 이익이 악화되고 있는 종목들, 뭐 5개년도 연속 적자를 좀 기록한다던가, 네. 뭐 4개년도 연속 실적 어떤 업황이 굉장히 좀 안 좋게 이어가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어렵지만 결단을 좀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적의 기대 요인이라든가 업황의 회복 요인들. 그래서 이제 최근 3개년간에 대한 추정치가 그래도 좀 양호한 지표를 좀 보이고 있는데 주가만 좀 반영되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의 그런 섹터들의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보유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장기 또는 뭐 중기 보유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안에서도 좀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좀 실적이 탄탄하다든지 좀 더 펀더멘털이 견고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안건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공개해 주시죠. 네, 호재 쏟아진 2차 전지주 긴 시세 기대해 볼까라고 오늘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 올라왔는데요. 소재민 대표가 가져온 안건입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계속해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SK온은 이에 대해서 기술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기도 했죠. 소재민 대표님, 저희 방송 첫날 1월 5일에
2차 전지를 좀 안건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때는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을 받지 못할 때였는데 그때 이후로 줄줄이 이렇게 시세가 나고 있어요. 참 선구안이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추세 전환이 시작됐다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좋은 신호가 오늘 포착되기는 했는데 네. 일단 중요한 건 사실 오늘이 월요일인 게 좀 아쉬워요. 네. 만약에 금요일 종가로 이 자리였으면 추세 전환입니다라고 확신을 했을 것 네. 같아요. 2차 전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약간 주봉 차트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탑픽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앞부분에 제가 지금 시장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는 상승이다. 좀 네. 위태롭다. 이렇게 고평가는 아니지만 과열 국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과열은 뭐 언제 풀릴지 몰라요. 뭐 한 달 뒤에 풀릴 수도 있고 2달 뒤에 풀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과열을 풀릴 때 보통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투매를 통해서 과열을 풀어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횡보를 통해서 과열이 풀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시장을 보면 코스피 지수 굉장히 잘 갑니다. 코스피 우량주도 엄청 잘 가죠. 근데 코스닥 쪽이 계속 약세였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코스피의 과열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깔끔하게 코스피가 투매가 나오든지 그게 아니면 코스피 쪽이 횡보할 수 있게 코스닥이 매력을 어필해서 자연스럽게 코스피 자금을 코스닥 쪽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 이 과열이 큰 충격 없이 풀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 지수가 힘을 좀 내줘야 되는 상황.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힘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코스닥 지수로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올라가야 될 섹터가 코스닥의 메인 섹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래서 오늘 같은 상승은 사실 코스닥의 매력을 어필하기에 굉장히 좋았죠. 네.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라던가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코스피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가능성을 본 거죠. 사실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더 불안했을 것 같은데 오늘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쪽이 코스닥 지수를 견인시켜주고 코스닥 지수의 상승 추세를 돌파할 수 있는 구원수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산 배터리를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금지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돈의 흐름 관점이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전고체 이슈들 원래부터 존재했어요. 피지컬 AI 시대 돌입하면 결국에는 기름 낼 거 아니거든요. 거기 안에 다 배터리 들어가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매력은 전 지금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돈이 들어올 환경이냐 아니었냐가 중요한데 지금 코스피 과열을 좀 쉬어가는 국면이 찾아온다라고 한 이 빈틈에 2차 전지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거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이 흐름을 잘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2차 전지 쪽으로도 강한 매수세 계속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한 매수세 들어올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와 함께 병행한 투자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최근 2차 전지를 보면 전기차보다는 또 ESS나 또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네. 좀 자금이 선별적으로 흐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 안에서 이 섹터 안에서는 어느 쪽을 공략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ESS나 일단 뭐 전고체 배터리, 뭐 원통형 배터리 같은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사실 최근 시장에서 크게 좀 일단 이 수급 기대 요인으로는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지 않아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일단 뭐 12월 달에 전체적으로 한 28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 해지 부분, 뭐 배터리셀 포함해서 양극 소재 같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28조 원에 대한 어떤 이 공급 계약이 좀 취소가 됐죠. 이 부분은 전기차 캐즘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요인들, 특히나 뭐 9월 30일자로 미국의 전기차 인센티브가 좀 폐지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4분기에 이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죠.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 구간까지는 일단 완만한 하락, 그리고 12월에 예상보다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좀 상승을 했는데 이 기조를 보면 일단 프로모션에 대한 이 매출 확대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겠지만 이번 1분기 관점으로 봤을 때 완만한 하락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판매량들이 좀 반등세를 좀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저는 뭐 전체적인 어떤 수급 기조는 긍정적인 흐름으로서 좀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고 저는 오히려 좀 ESS나 뭐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기대감 이런 개별 이슈는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지만 네. 더욱더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최근에 리튬 가격입니다. 1월 중순 기준에서는 키로당 156위안까지 좀 상승을 했는데 네. 12월 기준에서 키로당 뭐 100위안 초반이니까 거의 뭐 한 달 새 한 50% 이상 정도가 단기적으로 좀 가격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국의 공급망 통제 부분들, 21곳의 리튬 광산에 대한 어떤 허가 취소 요건들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어떤 완만한 가격 상승 효과들을 좀 가져온다면 레깅 현상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뭐 소비자들의 이익 개선 부분들 그리고 셀사의 어떤 판가가 상향되는 부분들은 수익성 방어 측면에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분기 이후에
수익성 관점에서에 대한 방어 내지는 실적 개선 부분을 좀 더 염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요. 네, 이번 달 리튬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했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ESS와 차세대 배터리 안에서 선별적인 수급에 주목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 탑픽 좀 꼽아볼 텐데요. 소재민 대표님, 2차 전지를 지난 방송에서부터 굉장히 좋게 보시는 만큼 오늘 또 어떤 종목 눈여겨보시는지 궁금한데요. 탑픽 좀 꼽아볼까요? 삼성 SDI죠. 오, 지난 방송에서도 삼성 SDI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계속 쭉 들고 가면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2차 전지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 저는 에코프로비엠 투자 중이에요, 에코프로 투자 중이에요, 포스코 퓨처엠 투자 중이에요, 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네. 얘네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삼성 SDI를 기준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삼성 SDI의 추세가 바뀌면 2차 전지 쪽은 알아서 추세가 바뀌어요. 네. 물론 상승폭이 삼성 SDI가 제일 잘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2차 전지 섹터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삼성 SDI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2차 전지, 사실 2차 전지의 가장 큰 문제는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라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계속 힘이 없다가 최근에 2차 전지가 어떻게 밸류업했나 생각해보면 ESS 때문이었죠. 네. 2차 전지는 꼭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잖아. 이러면서 2차 전지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2차 전지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 AI입니다. 그럼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도 2차 전지의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야, 로봇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 결국 로봇 안에도 다 배터리 탑재되잖아. 이런 식으로 피지컬 AI와 접목되는 2차 전지, 여기에 대한 이슈가 형성이 돼야 2차 전지가 한 단계 더 위로 밸류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존 리튬이온 전지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전고체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져야 2차 전지의 힘이 더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전고체 관련해서 대장격인 종목은 삼성 SDI.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아까 지금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오늘이 월요일이라는 게 좀 상당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 SDI 차트를 보면은 꽤나 긴 시간 동안 우하형 추세를 만들다가 일봉 차트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우하형 추세를 만들고 있다가 오늘 우하형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하락 추세가 끝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봉 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 맨날 2차 전지 올라갈 만하면 밀리고 올라갈 만하면 밀리고 왜 이러지? 보시면 삼성 SDI 121선, 주봉상 121선을 보면 한 번도 금요일 종가를 121선 위로 유지하지 못했어요. 장중에 주간 올라가도 금요일 날 종가 유지 못하고 밀리는 형태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삼성 SDI한테 주봉 121선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자리라는 거죠. 따라서 삼성 SDI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30만 5천 원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삼성 SDI의 우하형 추세가 확실히 벗어났다라고도 우린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삼성 SDI가 우하형 추세를 벗어났다라는 건 마음 같아서는 V자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횡보가 나오든 V자 반등이 나오든 전체적인 2차 전지 섹터 안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요소인 만큼 2차 전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삼성 SDI가 121선 위냐 아래냐 이걸 판단하셔서 만약에 위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신규 진입 혹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 삼성 SDI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무거운 종목인데도 8% 넘게 급등했는데요. 앞으로 더 큰 추가 시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안건 만나보겠습니다. 네, 변영인 대표가 가져온 안건인데요. 스페이스X IPO 주간 은행 선정 관련주 전망은 올라왔습니다. 네, 스페이스X가 IPO 주간 은행 선정에 나섰죠. 변영인 대표님, 이 기업 가치가 무려 8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이 상장 전까지 우주항공 섹터 전반의 이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 업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최근에 국내 증시를 좀 비롯해서 미국 증시 흐름들 보면 전일 우주항공 섹터가 강한 수급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여기서 로켓랩이라는 종목이 신고가와 함께 최근에 TP도 좀 상향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52주 고가 종목들이 재차 좀 생성이 좀 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유사한 흐름들로 이어지고 있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순환매 시세가 오늘도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스페이스X에 관련된 상장 기대감들이 전체적인 어떤 민수시장 개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이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 가치가 좀 상향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점진적으로 주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상 발사 기대감들이 소멸되면서 좀 세론이 나왔고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수급 정체가 조금 더 길어지는 그런 네. 형국들과는 좀 다르게 요즘은 좀 연속성을 좀 갖는다는 차이점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 관련된 상장 기대감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당장 다음 달 초죠. 일단 뭐 단기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있는데 유인 달 탐사선입니다. 아르테미스 2단계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기대감들. 이 부분이 오늘도 국내 증시의 개별적인 그리고 선별적인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지 않나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뭐 6일로 좀 예정되고 있는 아르테미스 2호의 경우에는 일단 뭐 유인 달 탐사 이 발사체라는 점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한국이 위성 개발에서에 대한 역량을 좀 이번에 좀 반영시켰던 K 라드큐브라는 위성 탑재가 이번에 이 아르테미스 2호에 이제 탑재가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개별적인 어떤 역할을 좀 수행하게 되고 있는데 이게 국내 기술로서에 대한 어떤 위성이 탑재가 되면서 이번에 어떤 발사 성공이라든가 우주항공에 대한 어떤 임무를 완벽하게 좀 수행해낸다면 추가적인 어떤 민수 시장으로서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 파이는 조금 더 좀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상반기까지 뭐 내러티브가 굉장히 좀 우수하죠. 누리호 5차 발사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재차 좀 남아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를 포함한 그런 상장 요인들, 개별적 그리고 선별적인 이슈가 조금 더 연속성 있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개별 이슈가 있는 만큼 우주항공 내에서 순환매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재민 대표님 이와 관련해서도 미래에셋 증권의 일찌감치 투자를 또 단행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이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주항공 쪽이 잘 갔던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네. 이슈의 공백기를 잘 파고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죠. 그리고 이제 올 연초에 이제 우주항공주들이 막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약간 이슈 공백기라는 표현을 잘 많이 써요. 그러니까 네. 산업 이슈도 부족했고요. 시장 이슈도 약간 부족했던 그 이슈 공백기 상황에서 그럼 어쩔 수 없이 시장엔 약간 이슈가 있는 종목이 없나? 막 여기저기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스페이스X 상장한다고 이런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사실 약간 그 기대감이 좀 선반영이 강하게 받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주항공이 나쁘고 이제 선반영 됐으니까 끝이다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제가 우주항공을 보는 관점은 사실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결국 우리가 데이터 센터, 뭐 클라우드 AI든 피지컬 AI든 결국 그 연결고리에 중요한 건 통신 쪽이에요. 결국 음영지대 없이 안정적으로 통신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타링크 쪽 있죠.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하는 통신망 까는 거. 이것도 결국에는 AI의 인프라의 한 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주항공 쪽의 매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우주항공의 매력 포인트를 뽑는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국내 증시만 이상한 거지 지금 다른 나라 증시들 보면 되게 다 힘이 없어요. 미증시도 네. 마찬가지고. 지금 미증시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상승할 동력은 부족한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뭐 그린란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거라 뭐 말 안 들면 관세 뭐 이러고 있으니까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 조정 사유로 삼아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방산주들 쪽으로 시장 관심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우주항공 쪽이 또 방산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스페이스X라는 이슈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방산 쪽과 또 저궤도 위성 통신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좀 투자 포인트로 삼으셔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단발성 이슈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산업 이슈에 좀 집중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우주항공 쪽을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지금 나오는 이 단발성 이슈보다는 좀 산업적인 부분에 집중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변영인 대표님, 오늘 대형주 안에서는 또 한국 항공우주가 3% 넘게 오르기도 했고 또 코스닥에서도 여러 종목이 부각이 됐는데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저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6% 정도가 더 올라서 23.6%의 종가 마감을 좀 했는데 네. 사실 동사의 경우에는 뭐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지만 세부적인 어떤 기술력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국내 최초의 지구 관측 초소형 위성입니다. 옵저버 1A라는 위성을 발사해서 좀 성공한 이력이 있는데 이게 스페이스X 2023년도 스페이스X 팔컨 9에 좀 탑재가 돼서 성공했던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네. 처음 국내에서는 뭐 지구 관측 상업용 위성으로서에 대한 어떤 가치를 현재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일단 이 부분이 국산화에 대한 어떤 기술 그리고 여기에 부품의 내재화율 60% 이상이 이제 국산화를 좀 이뤘다는 점 이 부분이 강점 좀 갖고 있지 않나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의 탑재 예정인 뭐 라드큐브의 이 개발 이력 동사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또 위성 발사체에 관련된 부분 위성에 관련 핵심 기술 부분에 참여를 좀 했기 때문에 이번 어떤 성사 여부가 추가적인 어떤 민수 시장에 대한 어떤 개방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겠다라 좀 예상되고 있고 일단 나사의 기술력을 좀 인정받았던 레퍼런스에 대한 강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초소형 위성 또는 이 상업용 위성의 어떤 발사 건수가 더욱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노스페이스와 좀 견주할 만한 추가적인 어떤 이 민수 시장으로서에 대한 확장 기조 동사도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 수급 기조 보면 뭐 일단 시초 뭐 12월 17일이죠. 공모 초기에서는 49,700원이라는 어떤 고가 형성 이후에 일부 주가가 가격의 어떤 이 수급에 대한 어떤 이 이탈 부분들 일부 좀 반영이 된 측면들이 있지만 뒤늦게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 특히나 뭐 아르테미스 2호에 관련된 프로젝트 일정 이벤트가 유효하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단기적인 수급은 조금 더 연속성 있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네. 일단 단기적 일정 이벤트 관점에서 트레이딩 전략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만 17% 급등했고 또 애프터마켓에서 더 큰 추가 시세가 나와줬는데요. 더 큰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소재민 대표님은 삼성 SDI, 변영희 대표님은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탑픽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긴급회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